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장면이 생전 송재림 배우가 거주했었던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송재림 씨와 유서가 함께 발견이 된 건데, 이건 뭐 제가 캐내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직접 공개한 아파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주를 했었다라고 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온 친구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송재림 씨가 아무래도 자신의 마지막을 누군가는 발견해 주기를, 또는 키우고 있었던 고양이들이 함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친구와 일부러 점심 약속을 잡은 게 아니냐, 일부러 친구가 올 것을 뻔히 알고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를 두고서 참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아마 모종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부러 집에 방문하게 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좀 발견할 수 있게끔, 함께 키우던 고양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발견한다면 그 충격이 너무 클까봐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송재림 씨가 있는 현장에서의 그 장례식장 빈소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측근 지인들만이 아마 현장에 이렇게 좀 방문을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공개다 보니까 동료 연예인들이 뭐 방문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근조화한을 많이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 장례식장에도 뭐 호사라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병사와 이렇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경우와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 지인 중에 이런 케이스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초상났다라는 분위기가 딱 맞을 만큼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아마 이 가족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분들만 방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자, 근데 송재림 씨를 추모하는 연예계의 물결은 계속 빗발칩니다. 온주환 배우 역시 편히 잠들기를 기도하겠다. 함께 작품을 했었던 많은 동료 배우들이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요. 전 매니저, 보통 매니저, 뭐 소속사 대표, 이런 분들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현재 매니저도 아니라 전 매니저, 예전에 매니저 활동을 했었던 당사자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기 일을 항상 열심히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송재림 배우는 저보다 형님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안 보고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니저 일을 관둔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송재림 씨와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형님이 함께 고민도 같이 해주고 했다. 함께 현장을 다니며 재밌게 일을 했었고, 쉬는 날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러 갈 때 함께 가기도 했었다. 제가 일을 그만둔 뒤엔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최근엔 연락을 하지 못했었다. 황망한 마음이다. 늘 남을 배려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정말 좋은 배우였다라는 겁니다. 참, 왜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매니저가, 그것도 전 매니저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전 소속사 대표는 또 어땠겠습니까? 새로운 소속사도 잘 찾았는데 꽃만큼 고왔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운 사람이 있을까? 마음밭이 어찌 이리 고울까? 머문 자리마다 꽃향기를 남긴 꽃만큼 고운 사람이다. 이젠 부드럽고 포근한 꽃밭에서 편히 쉬길 기도합니다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비즈니스 관계는 그냥 얘기 언급 없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디 이뿐입니까? 새로운 소속사의 대표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사 대표가 기억하고 있는 송재림의 간절했던 바람은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눈물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해를 품은 달, 우리 결혼했어요 등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를 크게 쌓았었던 송재림 배우입니다. 근데 이 송재림 씨가 새로운 소속사의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미 송재림 배우는 성품이 좋은 배우로 잘 알려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뒤 결국 우리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다. 활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연기 열정이 참 많은 배우였다. 촬영을 마친 작품도 여러 개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제리미가 가는 날까지 옆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례식장의 새로운 소속사 대표님도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많은 생전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대 연기에도 재능을 보였는데 송재림 씨와 함께 했었던 연극을 했던 전 제작진 A씨도 울먹거렸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열연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뮤지컬과 영화를 오가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해지던 배우였거든요. 함께 작품에 참여했었던 제작진은요. 무대는 초보라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겸손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연습도 참 열심히 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진중한 성격이었고 이런 방송 연기가 아니었기에 적응이 힘들었을 텐데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배우였다. 늘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연극에 이어 뮤지컬까지 무대 연기에도 재능을 보이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런 부고에 모두가 놀란 상태다. 더 챙겨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많은 분들에게 좀 칭찬을 받았고 너무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선택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더 쓰라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송재림 씨의 마지막 유작 폭락이라는 영화 내년 1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작이라고 하는 폭락은요. 이 비트코인 사태를 다루는 거죠.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제가 참 이 부분이 송재림 씨와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사실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송재림 씨의 유작을 함께한 안우연 배우는요. 형 없이 막막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배우인데 나쁜 형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이다. 어제 형한테 가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모를 거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이 배우분이 방문했던 거죠. 위에서 꼭 행복해요. 형 없이 너무 막막하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꼭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송재림 씨가 이렇게 생전 많은 분들에게 참 응원을 받았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 때문이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중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 사생팬에게 계속하여 조롱 그리고 계속하여 사생활 침해를 당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공분이 쏠리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남의 신상을 캐고 남의 어떠한 약점을 찾아내서 영상을 만들고 저격을 하고 결국 안 좋은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 유튜브 생태계에는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런 유튜버 인간이 딱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이런 사례를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송재림 배우가 이 일본 사생팬에 대해서 이걸 뭐 대처를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신만의 고충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이 결정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송재림 배우의 안 좋은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야말로 시겁합니다. 헛소리를 아주
당연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특정 누군가를 탁 집어서 사생활을 캐고 개인정보를 유포시키려고 막 계속하여 겁박을 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유튜버 인간들, 그런 인간, 참 법적 처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송재림 배우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던 데는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착한 사람이 결국 피해를 봤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는 사실 김수현, 김준수, 토니안까지 송재림 씨의 빈소 앞을 채운 애도의 물결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충들이 있거든요. 저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똥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이런 연예인들, 배우들은 오죽할까요? 여기 보면 토니안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니안 씨도 이 송재림 배우에게 애도를 보낸 거죠. 근데 이 토니안 씨가 최근 방송에서 깜짝 놀랄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에 약을 8알씩 먹었다. 부작용으로 거울에다가 막 들이받기도 했었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니안 씨 하면 H.O.T로서 정말 대성공을 한 슈퍼스타 아닙니까? 근데 정신과 증상이 8가지나 나왔고 외로움부터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토니안 씨가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크게 성공을 했다. 스스로 재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H.O.T 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열등감과 강박이 시달렸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교복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게 됐다고 해요. 이제 인정받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의 실력에 비해 너무나 컸었던 성과였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했었는데 더 외로워졌다고 해요. 너무나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볼 땐 자신은 승승장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힘들었었던 고충을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계속 잘 나가는 사람처럼 주변에 보여야 했거든요. 결국 정신과까지 찾아갔지만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쏟아졌고 결국 최악은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 두통약을 하루에 8알씩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돈도 귀찮고 삶이 귀찮았다고 해요. 송재림 배우도 비슷한 압박감을 느꼈을지 않을까요? 결국 술과 약을 함께 먹다가 일어나 보니 침대가 아주 이렇게 흥건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다가 귀까지 이렇게 베게 되면서 그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들이박았던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송재림 배우가 이렇게 고통받는 살아생전 저런 일본 사생팬, 저런 인간들 때문에 결국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정말 저렇게까지 힘들었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뚜껑을 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송재림 배우가 왜 생전 저것을 조치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토니안 씨가 고백했었던 이런 심경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직접 송재림 씨 빈소 앞에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아마 토니안 씨도 한 200%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하선 씨도 가슴이 먹먹한 속마음을 드러내며 정말 남일 같지 않다.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이다. 한 명 한 명 주변을 떠나보낼 때마다 남일 같지 않기도 하다. 현장에서 늘 웃으시고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하시고 스태프분들과 장난도 치며 다 좋아했던 분인데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며 아깝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곳에선 편안하시길 바란다 라고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은요 홍보 일정까지 연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JYP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한 곳인 트와이스 걸그룹 멤버들은요 13일 오전 12시에 공개 예정이었던 이 일정을 대폭 미루게 됩니다.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서 다양한 컨텐츠를 공개해 왔는데 송재림 씨의 이번 장례식 소식을 듣고서는 홍보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으로 연예계에서도 이 송재림 배우를 추모하고 있으며 또 다른 동료 뮤지컬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과 저번 달까지 함께 했었던 송재림 배우와의 동료 지인 역시 너의 긴 여행길이 부디 편안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웃으며 또 만나자 제림아, 항상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할게 라면서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최근까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동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생전 송재림 씨의 선행이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답 없는 사회, 송재림 수능 바이크 봉사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수험생 이 수송 바이크 아시죠? 우리나라 또 수능 치게 되면 조만간 또 있겠지만 뭐 경찰차까지 동원되면서 막 수험생들을 날라주지 않습니까? 이걸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재림 씨가 생전 이렇게 자원봉사에 지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수능생들을 실어다 날랐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연예계 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까지 할 정도로 인성마저 굉장히 발랐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송재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사생활 루머를 퍼뜨리는 이놈의 레카들, 가짜뉴스 채널들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인에 대한 각각 추측성 글과 고인 주변인 신상털기가 소셜미디어, SNS에서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많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뭐 지금 적게는 10만 명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채널은 75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요런 문구 보셨죠? 또 있습니다. 그놈의 악마는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뭐 디테일에 있었다.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디테일에 있다는 거죠? 저는 어그로를 끌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기사 내용을 문구로 쓴다던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가짜 뉴스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막 수십만씩 받아들이는 채널들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하나같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팩트, 항상 저는 기사와 근거를 통해서 뉴스 전달을 하고 있는 저는 채널이라고 봐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그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고인에 대한 참 말도 안 되는 어그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팩트입니다. 송재림 일본인 팬에게 계속하여 긴 시간 동안 이 사생팬에게 시달려 왔었다. 논란이 일자 계정이 삭제됐다. 실제로 송재림 배우를 응원하고 있는 지금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고인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을 두고 사생팬 때문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사로 이렇게 난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일 업계에 따르면 그 문제의 악성팬은 그동안 올렸었던 비방 게시물을 전부 다 삭제하고 SNS 계정마저 삭제한 뒤 침묵하고 있다. 그 사생팬은 송재림과 주변인들의 친분을 시기하며 이들의 사진을 SNS에 올려오며 비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그와 지인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안티가 아니라 그의 일상을 뒤쫓고 훔쳐보던 사생팬이었던 것이다.
사생팬이 뭡니까? 유명인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캐내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생팬이요. 심지어 최근까지 송재림 씨와 그의 측근의 가족들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원본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들이 준 선물도 땡땡에게 바치는 게시물이 됐냐? 당신의 연기력으로 그 야비한 본성을 숨길 수 있냐? 각종 비방글을 일본어를 섞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지 같다. 40살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잠적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림 씨는요, 이 생전 이렇게 자원봉사도 했었고, 정말 인성 바른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동생과 부모님을 부양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생팬들에게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 당사자에게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100%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생전 고인을 괴롭혀 왔었다. 공문을 사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정이 몰래 삭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송재림 씨의 안타까운 선택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송재림 씨가 주식 투자도 많이 했었고, 주식을 하느라 잠도 잘 못 잔다, 살도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의 결과는 어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짜 뉴스 타이틀을 다는 이런 인간들과 또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생팬들, 심적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런 송재림 씨가 사실 알다시피 정말 많은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 김수현, 소지섭, 근조화한이 한가득하게 현장에 쏟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계의 동료들이 근조화한을 보내어 조이의 뜻을 보냈다. 조여정, 한예슬, 심희영, 양정아, 윤소나, 차지연, 박세형, 고경표, 조정석, 뭐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에서요, 근조화한을 보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화한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찰 측에서 여전히 외부적 요인이 없었다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듯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송재림 씨가 아시다시피 생전 부모님의 전세금, 동생의 결혼식 비용까지, 학비까지 전부 다 지원했었던, 보이시죠? 4천만 원을 통 크게 지원했다. 여동생이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나는 복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학비를 번다는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방위를 지원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일을 하여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송재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재림 씨 앞으로 되어 있었던 재산들 만약 남아 있다면 생전에도 이렇게 가족들을 챙겼었기 때문에 여동생과 가족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뭐 100% 밝힐 수는 없지만 송재림 씨 장례식장에 추모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오빠의 큰 지원을 받았었던 여동생, 또 함께 결혼했던 남편인 매제, 그리고 어머님 혼절하다시피 정말 오열하고 계셨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런 송재림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이 장례식에 대한 유언과 같은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방송에 등장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내 장례식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마저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봤더니 송재림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장례식에선 겉멋이지만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 싶다.
축제 같은 장례식이 되는 게 버킷리스트다.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은 사람은 역시 부모님일 거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혹시나 먼저 떠나게 된다면 장례식장에서는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 싶은 축제 같은 현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김수민 님도 잔치 같은 현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사실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떠나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송재림 씨가 발견된 현장에선 무려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도 함께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이런 인터뷰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의 추모와 애도가 담긴 소식이 빗발치고 있는 배우 송재림 씨가 있는 빈소 현장 되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인데요. 자, 이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성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고요. 보면 이렇게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화환들, 그러니까는 많은 관련 소속사 대표, 함께 작품을 했었던 사람들 정말 많이 화환을 보내며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 호실에 송재림 씨의 얼굴이 탁 보입니다. 참 이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 호실에 안치되어 있는 송재림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많은 화환과 늦은 시각에도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방문하고 계시는 일반인, 지인들 정말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송재림 씨를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정말 많은 이 지인들과 연예계 각종 분들의 정말 이 눈물 쏟는, 그리고 아내 김소은 양도 정말 오열을 토해내며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송재림 씨가 생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많은 연예인들의 빈소 방문이 뭐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시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송재림 씨의 연예계에서의 활동이 짧다면 또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유명하고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우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배우 송재림 씨에 대해서 홍석천 씨 역시 이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비보에 너무 침통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실 연예계에 같이 종사했었던 동료들은요,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 침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이 멋진 웃음을 다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더 잘 챙겨주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망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형 노릇을 더럽게 못했다. 편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송재림 씨와 함께 해품달,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이 배우 정은표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촬영했던 사진을 탁 올려두고서 잘 가라,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품은 달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던 송재림 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송재림 씨가 2022년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이 루나코인, 비트코인 대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했던 독립영화 사업만 6번 망한 남자가 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사업만 6번을 망한 이 남자의 어떤 사기 수법,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담은 영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 송재림 씨가 생전 주식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던 만큼, 어찌 보면 유작이 되고만
이 작품 자체가 또 투자 실패로 인해서 시작되는 스토리라는 게 참 얄궂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송재림 씨가 살아생전 때 긴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이 밝은 미소가 뭉클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황이 공개가 사실 최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 마지막 송재림 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41주 마지막인데 댓글창도 전부 다 막아놨고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많은 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송재림 씨 역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조차 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놀라운 건 이 송재림 씨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양이 사진이 딱 이렇게 2장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좀 한번 면밀히 봤는데 이 고양이 예전부터 송재림 씨와 함께 해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 사진조차 그 이후에 쭉 올라가 보면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송재림 씨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송재림 씨가 더 좀 우울하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이 고양이 사진조차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송재림 씨가 그 이후로 얼마나 좀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저 문구 자체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 공연을 앞뒀던 이 환한 미소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공연 제작사,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이 마지막 공연을 불과 한 달 전까지 10월 13일까지 사실 출연을 했었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모인 배우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송재림 씨가 요 가운데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송재림 배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송재림 씨 얼굴을 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뮤지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창창하고 유명한 배우인데 설사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열심히 다시 번다면 금방 복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송재림 씨가 생전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외로움을 탔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생활도 많이 했었고 또 생활고가 힘들었던 만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치겠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 배우 박호산 역시 송재림 씨와의 추억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정말 재림아. 이렇게 밝은 넌데 믿기지가 않네.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뮤지컬까지 한 달 직전까지 10월 13일이면 딱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소속사는커녕 주변 지인들도 함께 출연했었던 배우들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동료들이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힘들 줄 정말 미처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중분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서부터 정말 팬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생전 이 송재림 씨가 해를 품은 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 활동을 할 때 벌크업이라고 하죠. 체중을 많이 늘려왔다고 합니다. 몸이 굉장히 좋은 배우로도 유명했는데 원래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깡마른 체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 예민했었던 성격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송재림 씨가 과거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해외 주식
주식장과 국내 주식장을 능숙하게 확인하는 송재림의 MC가 전문가다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껴지는 건 한계가 있다. 현재 소득을 계속 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재림 씨가 연년생 동생이 있어서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게 집안의 부담이었고 여동생을 먼저 졸업시키고 내가 복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월세를 살 때 같은 동네에서만 4번을 이사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었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모으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여 모은 돈을 만약 주식을 통해서 전부 다 허망하게 날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송재림 씨가 얼마나 그 허탈감이 컸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손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대파까지 아껴가는 생활형 요리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재림 씨가 우리 흔한 아는 연예인들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언론사에서는요, 지금 이 송재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각종 방송사에서 실제로 이 송재림 씨가 있는 이 빈소에 방문해서 전부 다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도 실제로 방문을 해서 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고 비공개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송재림 씨의 유족분들이긴 하지만 동료분들의 안타까움은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내 김소은 함께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를 정말 예전에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김소은 씨의 SNS가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이 두 사람이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세대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그만큼 좀 꽁냥꽁냥하고 좀 보기 예쁜 모습들이 많았던 커플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자, 이때 보니까 송재림과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가상부부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의 기억을 갖고 있다. 김소은의 최근 게시물에 언니, 재림 오빠 어떡해요? 언니 괜찮아요? 이거 사실 아니죠? 김소은 씨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길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김소은 씨도 이 빈소에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이 송재림 씨와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는 분들도 굉장한 추모를 할 텐데요. 또 이렇게 젊은 별 하나가 우리의 곁을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의 스타들이 참 많은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나이가 많은 시니어 세대 분이건 이렇게 젊은 친구건 나이 상관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좀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발견이 됐다까지만 보셔도 아마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구나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친구가 자택에서 발견했다 라고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송재림 씨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출신의 뭐 남자 특별 연기상, MBC 방송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MBC 방송 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그리고 뭐 홍보대사 정말 많은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TV를 통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지? 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최근 이력을 좀 보니까 폭락이라는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송재림 씨가 양도현이라는 캐릭터의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3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게 송재림 씨입니다. 사업 망한 남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주연 배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